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의 큰손인 외국인들 과연 주도주 교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최근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변하고 있다. 두 번째, 외국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주도주 교체인가? 세 번째, 성장주에서 경기주로 주도주가 변하는 것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먼저 오늘 시장을 간단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양시장 모두 상당히 강력한 좋은 모습을 연출을 시킵니다. 상승 종목이 모두 압도적으로 양시장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탄탄한 모습, 코스닥 지수는 신고가로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2217포인트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218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이 고점, 그리고 또 최하로 봤을 때는 하단은 2090포인트, 여기에서 어떤 박스권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내일은 아침에 또 너무 흥분하면 지수 측면에서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 조정받고 가고 이러한 구도가 여전히 연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수 측면에서는 크게 나쁠 것은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을 해서 경기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 이런 쪽으로 오늘도 사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기존의 주도주 맥락은 다 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뭔가 종목별로 주도주로 좀 팔고 그 다음에 또 경기 관련주를 사고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7월달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기존에 우리가 성장주 맥락의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것을 다 팔고 이익을 챙기고 오히려 새로운 쪽으로,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주도주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6월달 한 달 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네이버는 팔았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산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스코, 이 정도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셀트리온, LG화학 뭐 등등 해서 나머지는 전부 카카오까지 기존의 성장주 주도주 맥락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포스코 정도만 편입을 좀 6월달에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6월달까지 이 외국인들이 큰 변화는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나 물론 7월부터는 지금 약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6월달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여주는 부분들인데요. 6월달에 외국인들 주식시장 쪽에서는 약 4,200억 정도 매도입니다. 5월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7월달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오늘까지는 1조 6천억 외국인들 매도입니다.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표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국적별로 우리가 외국인들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외국인 그러면은 한 사람 내지는 하나의 개념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외국인들도 다 다릅니다. 지금 국내 외국인들 약 4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물론 기관 투자가들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적으로 아니 되고, 국적별로 외국인들 국적별로 매매 패턴이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6월 달에 매수 우위를 보인 국적을 보면은 영국이죠. 영국 자금들이 1조 6,850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6월 달에 팔았습니다만은 영국 자금들은 1조 6천억이나 샀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케이만 제도 8,140억.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룩셈부르크, 여기까지는 매수 우위를 보인 국적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반면에 이 아래는 매도 쪽인데, 특히 미국계 자금들이 매도가 여전히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적별로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들 가운데서 미국 자금들이 4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외국인 그러면은 바로 미국계 자금을 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계 자금들은 기존의 원론적인 외국인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
그리고 한국과 우리나라 한국을 사기 때문에 코스피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최소한 20개 종목 집중적으로 사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인덱스 개념의 성격을 지닌 것이 바로 미국 국적의 자금입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41.9%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라든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또 지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 미국계 자금들이 가지고 논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 영국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자, 이 3개 국가는 6월 달에 매수 우위를 보인 국가입니다. 자, 여기 파랗게 색칠을 해놓은 부분들은 6월 달에 매수 우위를 보인 국가들입니다. 그럼 영국계 자금의 성격은 어떠냐면은 미국계 자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헤지 펀드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인덱스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 1등이라 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산다는 것이죠. 종목 중심으로 주도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바로 영국계 자금들의 특성입니다. 룩셈부르크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럽계 자금들이 다 영국 자금과 성격이 비슷한데요. 특히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조세 회피 지역이죠. 텍스 헤이븐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까만머리 외국인들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룩셈부르크의 국적의 자금들도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투자 패턴을 보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아일랜드도 거의 같은 개념, 네덜란드도 같은 개념입니다. 반대로 캐나다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부펀드의 개념입니다. 국부펀드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나라에서 운영하는 펀드죠. 따라서 미국계 자금과 성격이 비슷한 장기 개념의 인덱스 개념의 자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과 중국 자금은 반반씩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도 역시 국부펀드의 개념입니다. 스위스, 케이만 제도 같은 경우는 철저한 종목 중심의 투자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국부펀드의 자금들입니다. 홍콩도 역시 반반 정도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부펀드 개념의 국격과 미국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면 지수 측면에서는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 이런 상황일 때는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역할을 했던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의 상황들이 바로 그러한 미국계 자금과 국부펀드 자금이 주도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는 주도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계 자금과 국부펀드 개념들이 지금은 오히려 매도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틈을 탄 종목 중심의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결국은 현재의 성장주의 주도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7월 들어서 과연 이러한 외국계 자금들의 성격이 바뀐 것이냐, 즉 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외국인들 종목별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매도하는 쪽은 기존의 주도주입니다. 기존의 성장주 중심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7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 포스코,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와 같이 경기 관련 주와 금융주 쪽으로 7월 달에는 외국인이 들어온다. 자, 이거 지금 상당히 평가하기가, 추정하기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국적별 동향들은 금융감독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오늘 7월 13일이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 전후 되면은 6월달, 지난달 것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월달 상황은 8월 10일 전후 돼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 국적별로 이걸 평가하기가,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7월 달에 들어서의 외국인들이 과연 미국계 자금이냐, 그러면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미국계 자금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1등부터 최소한 10등, 또 더 폭넓게는 20등까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미국계 자금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매수 규모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입니다. 자, 미국계 자금이라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3등인 네이버,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LG와 카카오, SDI, 현대차, NC소프트 다 사야 되는 겁니다. 일정 비율들은. 물론 기존의 주도주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산다,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미국계 자금은 인덱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든 안 오르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바스켓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담아야 됩니다. 최소한 12종목까지는. 그러나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이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에 들어가 있는 성장주, 주도주 맥락들은 오히려 팔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계 자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바로 기존의 영국계 자금을 포함한 기존에 있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이익이 난 것은 팔고 그 다음에 빠져있는 삼성전자를 사고, 이런 현상에 아직까지는 불과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7월 들어서의 외국인 매매 형태를 보고 단순하게 주도주가 이거 바뀌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이 워낙 성장주 맥락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적절하게 조정을 받아가면서 순환을 해 나가면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과 전반적인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세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도주들이 오늘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LG화학이 올라가지만 카카오는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적인 순환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삼성전자, 포스코, 그리고 오늘 많이 샀던 현대차, 한국전력, 단기적인 대응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은 결국은 키맞추기의 형태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여전히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2단계에 접어들어서 30만원대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 블록딜에 따른 후유증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다, 이런 판단으로서 여전히 보유의 전략으로 나가주시면 되고, 오히려 헬스케어는 매수의 감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제가 선을 안 그어드립니다. 뭐 더 이상 높은 가격에 자꾸 사라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 받으면 사실 분들은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나오든 말든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시장 변화가 없으니까요,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고, 헬스케어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인내를 하시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